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 찾아와서 감사드리고 아프리카로 시청해주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클리블랜드랑 화싹인데 그냥 이건 단적으로 선발 투수들이 되게 믿음스럽지가 못합니다. 뭐 요즘에 이제 가끔 카라스코가 잘해줄 때도 있긴 있다. 그런 것들은 내다볼만 해요. 요즘에 뭐 한 두 경기 정도 6이닝 실점, 5이닝 실점 해주면서 비교적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카라스코가 조금 부상자 명단 갔다 온 이후에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이 있긴 했는데 여전히 카라스코의 공 같은 것들 전성기에 비할 바는 아니고 리스크가 좀 있는 투수라고 봐야 돼요. 반면에 이제 플렉센 같은 경우는 얘도 사실 요즘에 좀 회복세죠. 중간에 한번 3.1이닝 6실점으로 아쉬웠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6월달 그리고 5월달 막바지 때는 회복세 양상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6점대 평자에 가까웠는데 어느덧 5.13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플렉센을 믿고 맡길 수는 없다. 그냥 그런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는 요즘 양팀 빠따 분위기상으로 클리블랜드가 빠따가 영웅 지금 찬스에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워요. 그전에는 뭐 스티븐 ኳ니 깔아주고 뒤쪽에서 호세 라미레스라든지 뭐 다른 친구들이 해결을 많이 해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그냥 클리블랜드가 5경기 동안 1승 4패거든요. 켄자와이 시리즈에서도 아쉬움이 있었고 일단 빠따 분위기가 클리블랜드가 썩 좋지 못한데 카라스코가 나온다. 그리고 화싹이 프렌 배당도 1.74다. 그냥 저는 클리블랜드를 믿고는 못 간다. 그래서 그냥 화싹 프렌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뭐 카라스코가 이렇게 화싹 상대로 좋지 않았다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클리블랜드를 가는 보람이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화싹 프렌을 가는 거고 뭐 딱히 그렇다고 플렉센을 믿고 싶지는 않다. 그냥 그런 경기예요. 그다음에 피츠버그랑 이 경기는 피츠버그랑 세인트루이스 경기는 선발 투수들의 활약상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기준점은 8.5를 준 게 조금 반가운 경기입니다. 미치 켈러나 카이 깁슨이나 올 시즌에 뭐 3.20, 3.70 정도로 좋은 와중 특히 켈러는 요즘에 좋아진 모습이 있었다고 했었죠. 얼마 전에 세인트루이스한테 저번에 6이닝 사실점으로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그거 빼고도 또 이제 계속 홈에서 좋은 모습도 있습니다. 켈러는 홈에서 2.36, 원정 3.93 홈에서 좋고 깁스는 홈에서 4.70, 원정 2.68로 원정에서 좋다. 이런 것들도 맞물리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카일 깁슨이 조금 피츠버그 상대로는 할 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미치 켈러도 통상 세인트루이스 상대 전적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카이 깁슨이 피츠버그 애들한테 206 정도로 상당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도 긁히는 날에는 본인의 뭐 이삭을 해주는 선수이기도 하고 이 경기는 저는 언더 쪽으로 일단 좀 살펴보고 싶어요. 양팀 선수들의 홈 원정이라든지 요즘 페이스라든지 여러가지 면모상으로는 8점을 준 게 조금 반가워 보이긴 한다. 더구나 지금 양팀의 빠따도 딱히 할 말이 없는 상태거든요. 피츠버그도 6안타, 7안타, 6안타 이렇게 치고 세인트루이스 6경기째 한 자릿수 안타에 빠져있고 좋았던 빠따 흐름이 끊겨가지고 언더에다가 피츠 승사이드 보고 있는데 그냥 피츠 승사이드 보는 거는 아무래도 깁슨보다는 켈러가 조금 더 믿을만하다는 거 홈에서 워낙에 좋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믿는 건데 저는 뭐 피츠 승이든 언더든 배당이 둘 다 똑같아가지고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 경기네요. 이 경기는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애미랑 보스턴 경기인데 이제 벨로조라는 선수가 저번 등판에 한번 5이닝 이제 무실점으로 굉장히 잘 겼던 경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근데 켄자가 엄청 못 칠 때였는데 그래도 그때 뜬금 등판을 해가지고 상당히 잘해줬었다. 그런 기억은 있고 자 커터 크로포드는 최근 6경기 정도를 살펴볼게요. 그전에는 뭐 시즌 초반에 아주 좋았던 시기도 있었고 이후에 이제 5월달 6월달 들어서는 5점대 4점대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와중인데 최근 6경기 성적이 이제 1승 5패로 개인으로도 좋지가 않았고 특히 이렇게 홈런이 엄청 많았거든요. 피홈런이 5.97로 안 좋은 와중에 피홈런이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내일 이제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올 시즌 홈런 꼴등팀입니다. 그리고 최근 10경기 동안에도 홈런 7방밖에 없고 사실 크로포드가 실점을 많이 하고 방어율이 쌓여가는 와중에 그 실점 대비 자책점 자체는 좀 적었었어요. 아무래도 좀 주자 출루도 실책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조금 있었었고 어쨌든 피홈런이 가장 최근엔 약점인 선수인데 마이애미라는 홈런 꼴등팀 최근에도 마이애미의 홈런 기세 같은 건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크로포드 쪽을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크로포드가 올 시즌에도 홈이랑 원정 차이가 심한데 홈에서는 4.15, 원정 2.88 이런 식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요즘에 원정 성적이 아주 눈부시게 좋은 건 아닙니다. 최근 2경기 동안 볼티한테 6이닝 5실점, 시시네티한테도 6.1이닝 5실점 이렇게 안 좋아진 흐름을 조금 영향을 받고 있기는 한데 근데 마이애미 빠따가 크로포드의 공을 받아서 넘기기 이거는 저는 조금 쉽지 않아 보여가지고 저는 보스턴 쪽으로 한번 보고 싶네요. 이 경기는 상대적으로 보스턴 배당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물론 그리고 이 벨로조라는
친구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요. 이 친구도 마이너리그에서 딱히 좋지도 않았고 피홈런도 많았는데 그냥 전 경기 한 경기 켄자가 빠따를 정말 못 칠 때만 한번 잘했던 거다. 저는 그렇게 조금 의심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는 보스턴 사이드를 한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워싱턴 대 뉴욕 매치 경기인데 이거는 양팀의 빠따도 그렇고 허츠 같은 경우도 저번에 한번 제가 여기 밑에 적어놓은 거 85구 미만으로 삼진 13개를 잡았던 이런 친구였었어요. 근데 그 경기 이후로는 지금 두 경기 동안 3.2이닝 사실점, 3.1이닝 사실점, 물론 쿠어스 필드 콜로라도 그리고 한창 빠따 기세가 좋던 샌디에고 이런 팀들을 상대로 얻어맞은 거기는 한데 지금의 매치 빠따 기세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츠는 한창 되게 이제 고점을 찍었던 그 경기 이후로는 다소간의 아쉬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머나야는 이제 필라델피아랑 런던 시리즈 이후에는 최근 3경기 상당히 좋습니다. 5이닝 실점, 5.2이닝 3실점, 5이닝 무실점. 이닝 소화가 아쉽기는 하더라도 그리고 볼넷이 맞는 거는 올 시즌의 문제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합격점을 줄 만한 피칭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선발 투수상으로도 사실 요즘 분위기는 머나야가 나은데 빠따 분위기가 너무 매체 쪽으로 쏠리는 게 아닌가. 단적으로 매체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최근 그 빠따도 상승세가 있었고 그리고 워싱턴이 지금 최근에 7경기 동안 1승 6패로 안 좋은 와중에 있는데 뭐 그 중에는 좀 빠따를 잘 친 날도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런 날도 사실 승운이 따르진 않았다. 당장 어제만 해도 11안타 치고도 7득점에 그쳐가지고 매체한테 패배를 했으니까. 이게 막바지 때 워싱턴이 조금 매치 그 불펜을 두들기면서 쫓아가는 흐름이긴 했지만은 워낙에 벌어졌었다. 저는 이거는 매치 사이드를 좀 보고 싶네요. 다만 이렇게 워싱턴에 머나야가 약한 측면이 있긴 하다더라. 통상 이제 머나야가 매치 그 워싱턴 애들 상대로는 40타석에 282 정도 피장타율도 높은 편이고 이런 것들은 있는데 허츠도 머나야보다 나빴으면 나빴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저는 요즘에 빠따 기세라든지 여러가지 면모상으로는 매치 쪽을 보는 게 괜찮아 보이네요. 비교적 매치 배당도 좋은 편인 것 같고요. 다음 양키스 대 신시내티인데 자 이제 루이스 힐이 최근 두 경기가 아주 크게 자빠졌다는 게 문제예요. 볼티모어한테 1.1이닝 만에 7실점 했고 다음에 매치한테도 4.1이닝 5실점 했는데 두 경기 공통적으로 상대팀 빠따가 워낙에 좀 무서운 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발견했던 게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마이너스 126이라고 적혀있는 게 있는데 여기 있는 그 스핀수 맥스 스핀수가 뭐 2567이고 평균적으로 패스트볼이 2338에 회전을 했는데 올 시즌 평균 대비 126가량 감소를 한 거다. 구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루이스 힐이 구속은 이상이 없는데 구위가 나빠진 점들 이런 것들을 꼬집을 만하다. 제가 발견한 건 그거였었는데 오늘 상대하는 애쉬크래프트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다만 애쉬크래프트는 올 시즌 홈에서는 8.20 원정 3.70으로 그래도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를 벗어나면은 조금 잘하기는 한다. 그런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리스크가 매우 많죠. 이 친구는 요즘에. 작년에 저도 전반기 때 되게 못하다가 후반기 들어서는 얘를 조금 많이 믿고 가던 시기가 있었는데 올 시즌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루이스 힐이 좀 볼티나 매치 같은 한창 빠따가 좋았던 그런 기세를 잘 탔던 팀들을 상대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믿어보고는 싶어요. 저는 양키 사이드에다가 오바도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루이스 힐이 완전치 못한 상태라는 점들 그런 것들 때문에 오바도 보고 아무래도 루이스 힐 못지않게 애쉬크래프트도 아쉬운 와중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도 오바를 보는 것도 있고 양키 사이드를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10경기 중에 양키스가 무려 8.5 기준으로는 9번이나 오바가 있다. 이런 것도 반갑게는 보이죠. 자, 그 다음에 토론토 대 휴스턴 경기는 어지간해서 저는 좀 패스를 하고 싶은 경기예요. 베리오스는 이제 커리어 통산으로 봐도 홈이랑 원정 차이가 꽤 있는 편인데 올 시즌도 홈에서 2.39, 원정 4.38로 홈에서의 좀 좋은 기세가 원정선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오늘 경기는 홈이라는 거고 통산으로 봐도 베리오스가 휴스턴한테 그렇게 약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세가 좋은 베리오스라면 휴스턴 상대로도 어느 정도의 기대감은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워낙에 휴스턴 빠따가 무섭기는 하죠 지금. 그리고 또 아리게티 직전 등판이 아리게티의 커리어 하이였습니다. 얘도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체인지업 같은 공들 그런 것들이 좀 안 먹히면은 얼어붙는 성향이 좀 있는 선수예요. 직전 경기는 콜로라도 상대로 홈에서 7이닝 무실점 3피안타 10K 그냥 커리어 하이 경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리게티가 그 전의 모습들은 상당히 좀 불안불안했는데 직전 경기가 좋아가지고 약간 의심됩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과연 아리게티가 오늘 모습이 어떨지는 좀 예상 불가라고 보고 빠따상으로는 지금 휴스턴이 어제는 물론 뭐 4안타밖에 못 치고 저번에 뭐 4안타밖에 못 치고 다소간에 좀 아쉽기는 했었는데요. 그래도
그 전에 워낙에 빠따가 좋았으니까. 사실 토론토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빠따가. 근데 최근 두 경기 동안 4안타 4안타에 그치면서 좋았던 흐름이 다소간에 끊기기도 했고, 빠따상으로는 아무래도 휴스턴 쪽을 조금 더 수준했기 때문에 봐주는 게 맞기는 한데, 선발 투수들도 특히 아리게티 쪽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있어요. 직전 경기를 갑자기 확 잘해버려가지고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아닐지. 저는 굳이 따지자면 오바 정도 보고 싶어요. 아리게티를 의심하는 것도 있고, 휴스턴의 요즘 빠따 기세라면은 베리오스 상대로도 어느 정도 뽑아줄만 하다, 뭐 그런 건데, 사실 오바도 별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경기는 어지간해서는 저는 패스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애틀랜타 대 샌프란시스코 경기. 자, 이제 레이나도 로페즈가 시즌 초반부터 지금 계속해서 1점대 방어로 아주 좋습니다. 특히 이제 원정 2.33, 홈 1.11로 홈에서는 더욱더 안정감 있는 선수로 보이는데, 그냥 시즌 내내 사실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닝 소화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은, 뭐 애틀랜타 불펜도 지금 리그 전체 3위이기도 하고, 이제 경기들도 쉬고 했으니까 애틀랜타 불펜도 로페즈가 꽤나 버텨준다면은 정상적으로 쭉 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애틀랜타 쪽에 상당한 호재다. 단순히 레이나르도 로페즈의 최근 경기 등판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보면 이제 여기 이제 결과 같은 것들 보면은, 레이나르도 로페즈 개인도 최근 5경기 동안 4승인데 팀은 전부 다 5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페즈가 던져가지고 나왔던 최근 5경기는 전부 다 언더였었고, 애틀랜타가 마헨에 성공을 했고, 그런 경기들이거든요. 볼티모어와의 6대3 경기 하나 말고는 전부 다 언더였었는데, 물론 애틀랜타 빠따가 요즘에 말을 많이 안 듣는다, 그것도 생각을 하기는 해야죠. 로페즈가 아무리 잘 던지고도 애틀랜타 빠따가 안 도와줘가지고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요즘에도 또 빠따가 한 번 10안타 치더니 그 이후로도 좋지도 않고, 홈런도 별로 없고, 최근 10경기도 2할 2푼 8리밖에 안 되고, 여러가지로 애틀랜타에 대한 리스크는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로페즈가 이 버드송이라는 친구보다는 낫다고 봐야죠. 이 친구도 뭐 구속 같은 거 괜찮게 나오고 합니다만은, 뭐 스토프 능력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로페즈만큼의 안정감을 내비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요. 샌포도 최근에 다저스 상대로 13안타, 16안타, 글래스노 두들기고, 팩스턴 두들기고 좋기는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레이나르도 로페즈가 지금 10번이 넘는 등판 동안이나 사실점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들, 그런 안정감 넘치는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싶고, 다만 이제 리스크는 이거죠. 로페즈가 통산으로 봐도 샌프란시스코 애들한테는 굉장히 약했거든요. 49타석이나 되는데 피안타율이 450 정도로 매우 약했다는 점들, 볼넷도 많이 주고 기대 장탈도 높다, 이런 게 리스크긴 한데, 근데 워낙에 이제 로페즈는 그 전에 이제 불펜으로 뛰던 시절이랑 올 시즌에 선발로서 나오는 모습은 아주 천지 차이라고 봐가지고,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믿고 싶진 않아요. 여태 로페즈가 상대 전적이 이렇게 안 좋은 경기들도 덜어 있었는데 그 경기들에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애틀 사이드로 좀 보고 싶고 언더 쪽으로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네소타 대 디트로이트. 시메온 리차드슨이랑 스쿠발이랑 붙는데, 자, 스쿠발은 뭐 직전 경기에서도 랑에스와의 이런 그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 리그 사이영 주자 좌완 에이스들 간의 경기에서 스쿠발이 필라델피아를 7이닝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다만 이제 조금 리스크가 있는 건 그건 것 같아. 일단 오늘 원정이라는 거. 스쿠발이 올 시즌 홈에서는 1.74, 원정 2.98로 시즌 2.32로 좋긴 하지만은 홈이랑 원정이 차이가 분명히 있긴 했다, 그거는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스쿠발이 지금 벌써 97이닝을 소화를 했는데요. 지난 시즌에 뭐 80이닝밖에 안 뛰었지만은 전체적인 이런 뭐 지난 시즌이랑 이닝이나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비율상으로만 따져봐도 사실 지금 방어율은 꽤나 좀 비정상적으로 좋아요. 작년이랑 그러니까 이닝 차이가 한 20이닝도 조금 안 되게 나기는 하는데, 피안타라든지 피홈런이라든지 뭐 삼진개수, 볼넷개수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하거든요, 비율상으로도. 근데 방어율은 지금 0.5 정도 차이가 난다. 다소간에 스쿠발이 저는 이 방어율보다는 좀 더 방어율이 높을 만도 한데 꽤나 좋긴 찍힌다, 이런 것들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원정에서 좋지 않았다는 점, 시즌 전체로 봐도 원정보다 홈에서 좋았는데 오늘은 원정 등판이고, 최근 그 원정을 보면요, 애틀랜타한테 4이닝 5실점으로 실망스러웠었고, 그전에도 휴스턴한테 6.1이닝 사실점 이렇게 했었다. 켄자한테도 5이닝 사실점 한 적이 있고, 그전에는 뭐 4월달 5월달에는 꾸준히 좋았습니다만은, 스쿠발이 원정에서는 조금 걱정이 될 만도 해요. 그리고 리차더슨도 지금 3.41로 올 시즌 괜찮긴 합니다만은 이닝 소화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한 2, 3실점 정도 이상, 그 정도는 기대해볼만 하거든요. 아무리 지금 디트로이트 빠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인데, 양팀 선발 투수 모두 다 서로한테는 좋은 면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스쿠발 같은 경우 87타석 동안 미네소타 애들한테 218 정도로 매우 강했고, 리차드슨 타석은 얼마 안 되는데 피안타를 거의 뭐 한 방밖에 안 맞았어요. 뭐 이런 형국이어서 양팀 선수들이 서로한테는 좀 자신감이 있을만해. 근데 리차드슨도 이제 미네소타를 상대했던 게 그 이제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좀 기세가 좋았던
그쯤이어가지고 올 시즌에는 6이닝 동안 2피 안타밖에 없고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7.5면은 언더오버가 다 뚜렷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윤님이 근데 미네소타 빠따를 보면은 그 스쿠바를 털었던 휴스턴이나 애틀랜타 이런 빠따들이 못지가 않고 켄자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네소타 빠따를 조금 더 믿어보고 싶긴 하거든요. 좋았던 분위기가 끊겼다고는 하나 여전히 평균적으로는 좋은 빠따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다. 꾸준하게 그런 생각이 들고 디트로이트는 요즘에 또 7경기 동안 한 자릿수 안타에 그치고 타율도 별로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오바 같은 거 한번 보고 싶기는 하네요. 스쿠발이 원정에서 조금 더 못 믿었다는 점, 얘를 믿고 있다가 좀 실망스러운 경기를 펼치는 게 꽤나 됐다는 점들, 그런 것들이 좀 주목이 되는데 사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바고 여러분들이 굳이 이거를 따라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미네소타 빠따가 무서워서 도망을 갈 만한 경기인 것 같아요. 다음 텍사스 대 샌디에고 경기는 이것도 앞경기랑 조금 비슷합니다. 근데 앞경기보다는 선발 투수들이 조금 더 리스크가 있어 보여요. 제가 얼마 전에도 시즈를 안 믿었거든요. 근데 그날 시즈가 워싱턴 상대로 7이닝 무실점 9K 상당히 또 좋은 피칭을 해줬어요. 근데 올 시즌에 보면 시즈가 거의 이제 시즌 초반 그때는 바빕 같은 운도 많이 따르고 하면서 좀 볼넷은 좀 있지만은 그리고 홈런도 굉장히 적었고 피안타도 적고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그러다가 또 끊겼단 말이죠. 그러다가 가끔 한번 잘하고 다음 경기에 또 실망스럽고 이럴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즌은 그렇게 믿지는 않는 그런 좀 상황이 있다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이볼디도 원래는 텍사스 에이스잖아요. 올 시즌도 뭐 3.45로 괜찮고 홈에서 2.2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지금 샌디 빠따가 꽤나 무섭단 말이죠. 전반적으로는 안 좋을 때 비해서는 지금 좋아요. 샌디 빠따는 텍사스도 빠따가 회복세에 있는 중이고 그 6연패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종종 뭐 두 자릿수 안타도 나오고 4홈런 경기 그런 것들도 나오고 하고 바로 직전 경기 때 볼티를 13안타 3홈런으로 11점으로 두드러고 패기도 하고 슬슬 텍사스 빠따도 살아나고 있는 와중에 있어요. 물론 양선발 모두 다 상대팀한테는 강한 면모가 있기는 하다. 시즈가 텍사스 애들한테 2 정도로 좋았었고 이오발디도 샌디에고 애들을 1칙으로 싸먹었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양팀의 최근 페이스상으로 이렇게 오바가 많기도 하고 선발 투수들도 사실 이볼디도 이제 부상 복귀도 하고 정상고 상태는 아닙니다. 작년에 한창 좋았을 때보다 내려왔다고 보고 시즌은 저는 개인적으로 꾸준한 믿음을 주기에는 모자라다고 봐가지고 오히려 방금 경기보다 바로 앞선 경기 디트로이트 스쿠발 경기보다도 저는 이 경기가 7.5만 오히려 오바 가능성은 더 높다 그렇게까지 보고 있는 경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걔네들보다도 빠따는 더 믿을만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컵이랑 필라델피아 경기인데 필라델피아 선배를 메르카도라는 신인 투수로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길게 가져가만 투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매일 뭐 메르카도의 상태가 좋다 그러면 길게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은 어지간해서는 오프너로 쓰고 그 이후에 텀블을 올리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저번에도 텀블에 대한 칭찬을 꽤 했었는데 필라델피아가 근데 지금 배당이 상당히 좋은 거는 아무래도 메르카도라는 친구가 지금 선발로 나와 있다 이것 때문일 거거든요. 물론 텀블도 그렇게 믿을만하지는 않고 헤이든 웨스네스키도 얘도 시즌 초반에 종종 선발로 날 때는 괜찮았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거의 불펜으로 나왔고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 상대로 긴 이닝을 먹었을 때 4이닝 37.2피홈런으로 아쉬웠거든요. 저는 뭐 웨스네스키도 앞으로 이제 선발 테스트 해볼만 하고 좀 믿을만한 건덕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완성형은 아니라고 봐요. 무엇보다도 이 경기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메르카도라는 선발 왁구보다 얘는 긴 이닝은 못 먹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아마 텀블이 나올 텐데 필라델피아 배당이 이 정도면 저는 필라델피아를 눌러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시카고 컵스가 최근에 또 빠따 보니까 엄청 안 좋은데 빠따도 필라델피아가 나은데 초반에 조금 고전하더라도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좀 그 역전의 가능성까지 꽤나 갖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저는 필라델피아 승사이드 보고 싶네요. 근데 뭐 양팀 다 이렇게 9.5 기준으로는 언더가 굉장히 많다는 거 이런 것들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뭐 언더 같은 거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10경기 동안 2할 8푼 1리에 달하는 빠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이런 것도 좀 신경이 쓰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경기 켄자 대 템파베이 보면은 이거도 쉽지 않죠. 자 일단 브래디 싱어 요즘에 그 홈이랑 원정 차이가 꽤 있습니다. 올 시즌 자체가 좀 좋은 편에 속하는데 홈에서 2.80 원정 3.63으로 올 시즌에 특히 홈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얼마 전에 마이애미 상대로 7.1이닝 2실점 또 좋은 경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번에 양키한테는 5.2 실점으로 원래도 싱어가 양키한테 약했는데 두드러 맞은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는 홈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는 투수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라텔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안 좋죠. 올 시즌 4.17로 불운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홈에서는 3.57, 원정 5.13 이런 식으로 원정에서는 조금 더 흔들리는 바가 있다. 물론 라텔도 요즘에 시애틀이나 미네소타 같은 좀 그런 팀들한테는 5이닝 2실점 정도로 괜찮게 해주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이 친구는 사실 활약 대비 방어율이 아쉬운 선수죠.
좀 바빗 같은 운적인 요소도 불운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고 사실 운이 많이 없는 투수예요. 그렇긴 한데 사실 선발상으로 올 시즌에 보여준 거 보면은 싱어가 라텔한테는 전혀 뒤질 게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빠따 차이는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템파베이가 최근 4경기 동안 5안타, 9안타, 2안타, 9안타. 템파베이도 빠따 흐름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이게 살아났다가 다시금 좀 시들시들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거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켄자는 한창 이제 원정에서 9경기 동안 너무 못 쳐가지고 OPS가 원래는 한 7등까지 올라갔었다가 15등까지 꼬라박았다. 근데 요즘에 최근에 이제 7경기 동안 5승 2패를 하는 와중에 마이애미나 클리블랜드, 특히 클리블랜드를 뚫어 팼었죠. 그러면서 이제 OPS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 내일 또 우한 상대로 홈에서 밤경기 때 OPS가 상당히 좀 치솟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싱어 같은 경우는 템파베이 애들 상대로 그 피안타율 같은 것들이 상대 전적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상대를 85회 이 정도로 했는데 피안타율이 1할 3분 7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싱어는 템파베이 타자들한테는 극강이다. 이렇게까지 볼만도 하고 뭐 라테도 나쁘진 않지만은 워낙에 표본이 적은지라서 전 따로 언급은 안 하도록 하고요. 그냥 빠따 분위기라든지 선발 우세 이런 것들이 켄자 쪽으로 쏠려 있다고 봐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켄자 사이드로 한번 접근해도 좋을 것 같네요. 좀 더 라테를 불쌍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언더 같은 거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언더를 보자니 요즘에 켄자가 좀 잘 쳐가지고 라텔이 좀 막아준다면은 그러면 언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경기 코로라도 대 미러키인데 라이언 펠트너랑 댈러스 카이클이 붙습니다. 이 라이언 펠트너는 좀 오락가락이 심해. 그래도 요즘에 평균적으로는 뭐 5, 6이닝 먹어도 4실점 이상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냥 지금 4월달, 5월달 내내 5.68, 5.79를 안 좋았었고 6월달 들어서는 7.24에 달하는 상당히 지금 방어율이 높은 상황이고 매달 피홈런을 4개씩 맞았어요.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 안 좋은 면모를 많이 보여주는 투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올 시즌 방어율 6.02에다가 내일은 또 쿠어스 필드다. 올 시즌 쿠어스 7.43 또 안 좋습니다. 작년에도 홈에서 8.40, 원정 4.45 이런 식으로 딱히 쿠어스에서는 좋을 게 없는 콜로라도 선발인데 뭐 이제 미러키가 이제 댈러스 카이클을 쓴다는 게 좀 리스크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 댈러스 카이클이 마이너리그에서는 굉장히 좋았었다. 최근 2경기 동안 1.50에다가 나쁘지 않은 모습, 제구도 괜찮은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고 했는데 바로 직전 경기에 텍사스 상대로 4이닝 5실점으로 실망스러웠었죠. 물론 그 경기는 미네소타가 빠따 뒷심으로 승리하긴 했지만은 댈러스 카이클을 좋게 해볼 이유는 없어요. 그 카이클이 옛날에 엄청 잘했을 때 막 사이영 수상하고 그런 시절은 이제 다 갔고 2022년 이후로 콜로라도 상대를 3번 정도 했는데 쿠어스에서 했을 때는 그 2022년에 5이닝 동안 7실점 그리고 2023년 작년에도 2.2이닝 동안 4실점 이런 식으로 그냥 쿠어스에서는 안 좋았습니다. 카이클도 제구력이 좋고 좀 땅볼 유도를 많이 하는 이런 친구라고는 합니다만은 콜로라도에서는 땅볼 유도형 투수들이 썩 콜로라도 쿠어스 필드에서도 좋은 모습은 많이 없었어요. 특히 뭐 다코다 헛슨 같이 제가 이제 좀 땅볼 투여가지고 그 쿠어스 필드에서도 좀 기대를 할 만한 콜로라도 선발이다 이랬는데 올 시즌 다코다 헛슨도 홈에서 7점대입니다. 그냥 카이클은 저는 글쎄 작년에도 몇 번 속았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뭐 미네소타나 이런 팀에서 믿을만 하지가 않았었는데 종종 올라오면 잘했단 말이죠. 진짜 종종 가끔 잘해가지고 내일도 사실은 이 친구가 내일도 과연 털릴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콜로라도 애들한테 좀 약한 묘수도 있습니다. 33타석 동안 3-2-3 정도로 피안타도 높고 내일도 그냥 오바 보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어제 매치업보다도 오히려 선발투수상으로는 더 오바가 날 만한 경기다 그런 생각들도 들고 저는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 좀 해볼게요. 이 경기는 승패는 딱히 안 보고 싶네요. 어제도 미러키한테 당하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클랜드 대 천사는 이제 그 천사의 소리아노가 이제 복귀 등판입니다. 얘가 막바지 2경기 동안 6이닝 2실점, 8이닝 2실점 이렇게 해주면서 되게 잘했는데 거의 한 2주 넘게 부상자 명단에 등재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딱히 뭐 마이너리그 리앱 등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록이 없더라고. 그래서 부상자 명단 갔다가 바로 복귀 등판이어가지고 내일은 소리아노가 어느 정도 상태일지는 모르겠다. 다만 이제 부상자 명단 가기 직전까지도 좋은 활약을 했다는 거 그런 것들은 보이기는 보이는데 사실 이 팀은 미치 스펜스도 좋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저번에도 생각보다 뭐 제구도 좋고 이런 여러가지 주요 구종들도 플러스 피치를 받을 만큼 나쁘지 않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고는 했는데 또 금방 요즘에 6월 막바지에 들어서는 안 좋았거든요. 꾸준하게 이제 3, 4, 5월달 내내 3점대 방어로 버텨주다가 6월달 들어서는 5.40으로 나빠진 면모도 있고 피홈런도 많고 이래가지고 딱히 소리아노보다 낫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빠따상으로 지금 오클랜드가 최근 10경기 2승 8패 그 8경기로 따지면 1승 7패 이런 꼴에 있고 오클랜드도 좀 그런 팀이기는 해요. 내일도 홈인데 원정보다는 그래도 홈에서는 괜찮아. 원정에서는 12승 33패인데 홈에서는 18승 23패
이 정도로 그나마 홈에서는 봐줄만 하지만은 천사도 홈보다는 원정에서 잘하기도 하고, 천사가 직전 디트로이트한테 한번 연승이 끊기긴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 6연승 달렸거든요. 그냥 선발이라든지 이런 기세상으로 오클랜드보다는 천사 쪽을 조금 더 높이 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만 드는 경기예요.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천사 승사이드만, 소리아우 등판이 이 정도 배당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만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애틀 대 볼티모어 경기, 이 경기가 또 7.5거든요. 오늘 아까도 7.5를 줬었던 미네소타 대 디트로이트, 텍사스 대 샌디에이고, 시애틀 대 볼티모어 경기 모두 다 저는 좀 오바 쪽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 내일도 컵이랑 그레이슨 로드리게즈면은 괜찮은 선발들이 나오는 경기긴 합니다. 그리고 구장이 시애틀의 세이프코 필드, 이런 구장이거든요. T 모바일 파크. 되게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고, 커비도 올 시즌에 홈에서 2.34, 그리고 절대적으로 볼넷을 안 주는, 최근 6경기조차 이렇게는 아주 좋거든요. 휘홈런도 2방밖에 없었고 1.70에다가 여전히 볼넷 안 주고 삼진 잘 잡는, 커비가 아주 안정세를 타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사실 볼티모어 빠따라는 게 가장 거슬리기는 하죠. 그리고 그레이슨 로드리게즈도 저번에 휴스턴한테 5이닝 7실점으로 원정에서 고전한 것도 있고, 그냥 그레이슨 로드리게즈가 올 시즌 홈에서 2.27, 원정 5.35인데 그래서 원정에서 안 좋다는 건데, 문제는 오늘 원정 구장이 시애틀이라는 거, 투수한테 굉장히 좀 유리한 구장, 이런 게 좀 거슬려요. 근데 저는 오늘 7.5 준 좀 투수전이 되리라고 보이는 경기를 모두 다 오바를 살피는데, 일단은 볼티모어 빠따가 무섭다는 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리그 전체 OPS 1등, 홈런 1등 뭐 이런 팀이다 보니까, 물론 최근에는 빠따가 약간 5안타, 7안타, 7안타로 텍사스와의 시리즈에서 아쉽기는 했다, 그런 게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볼티모어 빠따는 늘 경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애틀 타선도 요즘에 뭐 점수를 그렇게 많이 못 내진 않습니다. 홈 경기도 꽤 있고 했는데 한 3득점 정도는 뭐 해주는 모습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구장이 제일 리스크인데 볼티모어 빠따라는 거, 그게 제일 좀 힘을 받는 요소라고 봐요. 볼티모어 빠따라면 좋은 상태 커비 상대로도 어느 정도는 해줄만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걸어보면서 언더는 못 갈 것 같아요. 아무리 세이프코 필드여도, 컵이어도. 저는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고, 저랑 근데 뭐 시각 안 맞는 분들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런 분들은 다른 생각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굳이 이 경기에 큰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가지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경기 다저스 대 애리조나, 저는 패스할 것 같아요. 바비 밀러를 그렇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 바비 밀러가 지난 시즌에 평균 99마일을 뽑았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뭐 98.3마일 정도 던지다가, 그리고 이제 부상자 명단에 꽤 오래 있었어요. 2달 정도 있다가 2경기 동안 평균 구속이 작년보다도 거의 한 1마일가량 안 나오고, 직전 등판은 오히려 1.5마일가량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최근 2경기 6.1이닝 5실점, 2이닝 3실점 이렇게 했단 말이야. 물론 첫 경기는 콜로라도 쿠어스 필드였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다음 경기 때 97.5마일밖에 못 던지면서 화싹한테 2이닝 3실점을 했었어요. 이러다 보니 지금 상태의 바비 밀러는 구속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딱히 믿을만 하지가 않다. 작년에도 딱 이제 데뷔를 했을 때 첫 4경기 동안은 존나 잘했는데 그 이후 4경기는 또 엄청 꼬라박고 그런 모습도 있어가지고, 저는 바비 밀러는 일단은 구속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신임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라인 넬슨도 통상 올 시즌에는 그런 모습이 두드러지진 않는데, 얘도 홈보다 원정에서 잘한 친구기도 하고, 통상 다저스전 전적이 3경기 동안 1.59로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넬슨도 물론 좀 널뛰기 피칭이 심해. 저번에 뭐 워싱턴 상대로 7이닝 2실점하고 이러다가 바로 미네소타 만나고 3.2이닝 6실점으로 고꾸라지기도 하고, 그냥 넬슨은 그렇게 막 꾸준하게 믿을 만한 선수는 아니긴 해요. 애리조나에서 킥해봤자 그냥 5선발 경쟁하는 그런 투수인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양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크게 다르긴 한데, 바비 밀러가 어디까지나 지금 정상 상태가 아니라는 점, 이게 제일 거슬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 다저스 빠따도 그렇게까지 신임하기는 어렵다는 점들. 물론 이 경기는 다저스 승부면 편하기는 한데, 다저스 배당도 그렇게 저는 맛있다고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마니아 대 네덜란드, 좀 뭐 루마니아, 조지아, 슬로바키아나 어제 뭐 슬로베니아 같은 팀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팀들이 막 5-3-2 같은 전형들, 그런 것들을 쓰면서 되게 수비적인 양상을 많이 좀 택해요. 그리고 지금의 네덜란드도 사실 뭐 가끔 학포 같은 애들 뭐 결정력 잘 지어주고 생각보다는 괜찮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좀 쉬운 찬스를 많이 놓치는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네덜란드가 아주 훌륭한 찬스를 만들어낸다거나,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그렇게까지 안정감이 있어 보이진 않아. 네덜란드는 저는 제가 원래 생각보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는데, 약간 제가 좀 과대평가를 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좋지가 않다. 물론 오스트리아 상대하고 프랑스 상대하고 뭐 그런 거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그런 애들 하다가 루마니아를 상대를 하면은 그래도 편한 면모는 있을 거긴 한데, 이 루마니아도 조지아 못지않게 좀 화끈하게 잘 싸우는 면모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특히나
드라구신에 대한 평가가 되게 높아질만 합니다. 이번 대회를 보면은. 그래서 루마니아 수비 조직력도 나쁘지 않고 네덜란드도 조금 애매하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 경기도 요즘에 많이 보이는, 막 스페인은 조지아를 부수고 했지만은 저는 네덜란드는 그러지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 경기도 좀 타이트한 게임을 저는 볼만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무승부라든지 네덜란드가 이겨도 햄무 정도이지 않을까 막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역대 맞대결 같은 거 보면은 네덜란드가 많이 패긴 했었어요. 한 번씩 루마니아가 2007년 그 유로 예선에서 1대0으로 패지만 바로 본선에서는 같은 조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루마니아 이런 죽음의 조에서 네덜란드가 3승으로 진출을 했는데, 그때도 루마니아를 패기도 하고, 이런 뭐 대회 본선이나 이런 데서는 좀처럼 네덜란드가 루마니아를 많이 펴왔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덜란드 대회에 이제 들어가면서 배용 없이 하기도 하고 후프메이너스 같은 이런 일도 없고, 사실 네덜란드 전력 자체가 루마니아 정도의 팀을 부수기에 이렇게 좀 수비적으로 하고 역습 위주의 플레이 이런 것들을 하는 팀을 상대를 하기에 썩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처럼 뭐 포르투갈이 슬로베니아 상대로 고전하고 그 전에 잉글랜드도 슬로바키아 상대로 고전하고 이런 양상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유로임을 생각하면은 고배당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무승부라든지 햄무 이런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터키는 되게 좀 반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스트리아가 원래 애당초 대회 전부터 다크호스로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일부 매체에서는 오스트리아를 우승 후보까지 평가한 그런 매체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오스트리아가 조직력도 좋고 이런 대회 특성에 딱 맞는, 그냥 뭐 활동량이나 압박, 역습 이런 단판 승부에서는 이런 거를 잘하는 팀이 되게 강한 면모가 많이 있어요. 사실 지난 대회 때도 이탈리아가 우승을 했는데 16강에서 오스트리아 상대로 굉장히 고전했거든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승리하긴 했지만은 그때도 오스트리아는 만만치 않았다. 그리고 3년 뒤에 라이프 랑닉이 팀을 정말 제대로 잘 빚어냈고, 이번에 대회 보면 바움가르트너라든지 자비처 같은 애들 컨디션이 상당히 좋죠. 그 밖에도 전부 다 많이 뛸 수 있고 좀 활동량이 아주 뛰어난, 체력도 좋고 스태미너도 좋고 뭐 그런 친구들이 전부 다 좀 전성기구 안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굉장히 까다로운 팀인데 상대도 터키 정도면 많이 할만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터키는 운영 자체가 좀 이상해요. 얘네들이 수비적으로 상당히 좀 별로예요. 이번 대회 많은 좀 약체 팀들이 가드를 올리고 카운터 한 방을 준비하는 그런 게임들을 많이 하는데, 터키는 본인들 체급에 맞지 않게 되게 유망주, 볼을 잘 다루는 유망주들이라든지 이런 애들 쓰면서 수비가 약간 약하고 전방에 신경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야. 근데 이런 팀들이 제가 봤을 때는 오스트리아가 좀 공략할 만하다고 봅니다. 바로 이제 대회 직전 그 3월달에 오스트리아가 6대1로 팬바가 있었거든요. 이때 터키가 라인업이 가볍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 경기에서조차 오스트리아가 개패했다.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나고 해가지고 저는 이 경기 오스트리아 사이드에다가 오바 같은 것까지도 갈만하다고 봐요. 일단 오바 가는 거는 두 팀 모두 다 그 예선에서 득점 실점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들, 그것도 기억이 나고, 저는 오스트리아를 조금 더 높게 보고 싶네요. 남미 쪽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조는요, 이미 콜롬비아는 2승으로 어느 정도 진출이 거의 확정입니다. 그리고 2위인 브라질, 한 번 비기긴 했지만 일단 1승이 있고, 그래서 내는 1, 2위랑 붙고 3, 4등이 붙는데, 그러니까 코스타리카가 브라질을 넘어서려면요, 이게 골득실을 우선시를 하기 때문에 코스타리카가 브라질을 넘으려면은 거의 한 4골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대0으로 이겨봤자 브라질이 엄청 콜롬비아한테 쳐발리는 게 아니라면은 골드실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스타리카는 파라과이를 반드시 큰 점차로 패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브라질은 뭐 예를 들어 이 경기에서 콜롬비아 상대로 무승부만 거둬도 진출 확정이에요. 물론 본인들의 자존심이나 좀 뭐 전 세계적으로 브라질의 위상도 있고 원조 남미의 맹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콜롬비아를 한번 꺾어는 싶겠지. 근데 이게 요즘 들어서 가장 최근에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브라질이 티테 감독 체제, 남미에서 사상 최초로 3연패를 했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또 콜롬비아한테 졌거든요. 과거의 양팀 간의 양상을 보면은 이렇게 브라질이 콜롬비아를 쉽게는 못 팼어요. 한창 브라질이 그래도 명맥이 아직 있던 그 시기들을 보면은 뭐 1대0으로 이긴다든지 한 점 차로 이긴다든지 무승부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 전에도 보면은 대부분 경기들이 이렇게 무승부가 상당히 많거나 브라질이 겨우겨우 이기는 양상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콜롬비아는 제가 A매치에서 22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다. 감독 교체 이후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고, 유럽의 맹주급인 스페인 잡았고, 남미의 맹주 브라질 잡고, 뭐 아시아의 맹주 일본 잡고, 북중미의 맹주 미국 잡고, 이런 식으로 그냥 콜롬비아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폼이 좋은 팀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물론 내일은 콜롬비아가 지금 그 이 조에서 상황 이미 2승으로 조 1위 진출이 가까워진 시점이에요. 내일 뭐 지더라도 뭐 2위 진출은 확정이니까.
그래서 콜롬비아 조금 라인업을 가볍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들긴 드는데, 글쎄요, 브라질이 여태 콜롬비아 상대로 쉽지 않았다는 거, 뭐 감독 갈고 그나마 좀 나아졌다고 하긴 하더라도 브라질 축구 전혀 예전 같지가 않거든요. 저는 이 경기 한번 나는 콜롬비아의 프랭 같은 거 한번 가보고 싶어. 근데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아까 봤다시피 상대적 상으로도 브라질이 콜롬비아한테 여태 이길 때도 한 점 차로밖에 거의 한 20년 동안 시원하게 마행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저는 브라질의 마해는 조금 피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브라질이 이겨봤자 햄무다. 근데 그 가능성보다는 저는 콜롬비아의 프랭 가능성이 높다. A매치 뭐 22경기 연속 무패인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콜롬비아의 프랭 같은 거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리고 코스타리카 대 파라과이는 둘 다 상당히 좀 언더팀의 냄새를 많이 맡고 싶다 이런 얘기들 했는데, 파라과이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파라과이가 이제 그 브라질한테도 4대1로 패배하고 그 콜롬비아한테도 2대1로 지고 이런 식으로 대회 전에 보였던 모습이랑은 많이 달라요. 이미 2패로 탈락이 확정된 상태이기도 하고, 결국에 파라과이는 이 경기에 대한 미련은 없는데 그냥 마지막 경기 조금 잘해보자 이런 거 말고는 없는데, 코스타리카는 그래도 이 경기를 좀 진출을 하려면은 크게 이겨야 되는데, 저는 여러 차례 코스타리카가 이제 황금 세대를 다 떠나보냈다. 이번 대회 0득점이거든요. 브라질 상대로도 5-3-2 템백 쓰고 뭐 그랬던 애들이어가지고, 사실 코스타리카가 확실히 파라과이를 잡을 수 있냐? 이것도 못 믿어요. 그냥 코스타리카는 제가 저번에도 셀소 보르에스, 브라이언 루이즈, 뭐 케일로 나바스, 테하다 이런 애들 다 지금 떠나보내가지고 좀 우리가 알만한 이름은 조엘 캠벨밖에 없거든요. 브라질 상대로 무승부 5-3-2 그냥 두 겹 수비 세워가지고 그냥 그것만 기억에 남는데, 그 이후로도 콜롬비아한테 좀 당했다는 것들, 그냥 저는 이 경기 그냥 무승부 정도? 솔직히 말해서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경기인 것 같아요. 코스타리카가 갈 길은 바쁘지만 파라과이의 숨통을 끊을 수가 있냐, 이거조차 장담을 못하거든요. 저는 이 경기는 뭐 무승부 정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